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이쁘게 좀 한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순석의 법각공약 7번째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은 농촌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농촌 공약입니다. 붕괴 직전인 농촌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농촌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력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족한 일수를 채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계절 근로자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근로자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당 배정하던 시스템을 농가 일정에 맞춰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농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정을 조율하고 인력 운영에 필요한 차량, 농가 파견 관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노동 인력 안정화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원단체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제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도비와 11일 매칭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마련된다면 근로자의 무단 이탈하는 등의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원센터와 기숙사가 함께 운영될 수 있다면 인력관리, 근로자의 건강, 상담, 숙식 등 기초생활여건 등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북부권 수해 종합대책을 4년 임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호흡피해 복구사업, 배수 개선사업, 소규모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개 분야의 수해 종합대책을 임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익산은 그동안 자연재해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배경엔 평탄한 지형과 우수한 관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피해갈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기반시설은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더 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다시 수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89%가 농촌입니다. 모두가 지방소멸 대응을 외치는 요즘 가장 농촌 소멸 대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과 균형 있는 지방 경쟁을 위해서는 농촌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오늘 공약을 밑거름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에서 이번 선거는 이들 준비하는 비전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과 별개로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셨던 고상진 평기청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분께서 대한민국과 익산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고견들을 제가 잘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후보님이 현역이셨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시죠? 근데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왜 못 하시고 지금 오셔서 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때는 안 하셨는지 지금과 그때와 뭐 변화점이 있으신가요? 제 재임 시절에
수해가 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수해가 난 지역이 용안, 오산, 망성 정도였습니다. 그 재임 기간에는 250억이나 200억이나 300억 가량의 용안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에도 대규모 배수편청을 만든 적이 있고, 오산도 대형 방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성에도 대형 방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 지역은 이번 수해 지역에서 피해를 다 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전에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기후와 강수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해 대책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보충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부자니까를 기숙사 운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숙사 운영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험사업을 통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걸 일산시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별한 이게 공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이제 들여가서 그 농가에 이제 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농가당 배정했던 시스템을 농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자 발급 기간이 있잖아요. 그 비자 발급 기간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가 일정에 맞춰서 이게 그 근로자로 배정이 가능한지 일단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권 수해 그 종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 그 망성지구 비닐하우스 망성지구 있잖아요. 예. 거기가 피해가 가장 컸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 봐서는. 앞으로 비가 작년만큼 비가 만약에 온다면 이 아무리 개선 사업을 하고 수리시설을 계속 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폭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다른 그 수리농업, 그러니까 분용사나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그 농가 일정 시스템하고 그거는 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의 형태가 농가에서 그 수요를 측정해서 계절 근로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의 경우에는 각자가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수박을 한다. 우리는 뭐 방울토마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기간 동안만 계절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이 유공인 근로자가 필요 없게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은 일이 없든 간에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 사람들 고용을 농가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절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 계절 근로자 종합 시스템을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이것을 시가 주관해서
운영하면서 일부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각 그 월해 농가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계절 토마토를 하고 어느 정도 수박을 하고 어디는 참외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농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대폭적인 농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계절 근로자의 시스템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동시에 그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를 패키지 형태로 묶는 겁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업 종순적인 입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공약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뭐 일부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각 농가가 무슨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가 심합니다. 사실 벼를 생산하는 농가의 수익과 그 원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그 소득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원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사실은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뭐 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그 품목에 대한 선택을 제한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농가의 선택권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공공 영역에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연일 우리 이춘석 의원 고생 많고 힘드시겠는데 종착점 곧 다가올 걸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익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줍사 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 회사에서 했던 것인데 익산 농민들은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하려면 결국 판로입니다. 이 판로를 우리가 어떻게 제시해 주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쇼핑 방송과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가 접목해서 돌아가면 농산물 판매가 극도화되고 있으면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크게 늘려서 익산시가 농산물 판매 쇼핑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온라인도 하고 쇼핑 방송도 하고 그래서 익산시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전폭적으로 시가 책임져서 온라인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업단을 구축해서 해주면 익산의 농민들이 좋아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하고 쇼핑 방송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장기적으로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익산의 생산 규모에 맞춰서 지금도 익산시가 온라인 판매나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온라인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온라인 방송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런 어떤 방송을 도입해서 농산물들이 생산된 걸 직접 판매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농가진대라든가 이 판매 촉진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익산에 어떻게 도입이 가능하신지 하는 여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일보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심이 혼란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님의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중앙당에서 전달한 청출지 공직자 선거 준비 의무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긴 하지만 뭐 지역에 있는 사실상 기초의원들이 이제 후보 줄 서는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이 중앙당의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원분 계시긴 하지만 뭐 어디서 어디까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뭐 여론은 뭐 저는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가 꼭 저에게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저는 좋아할 일도 또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비관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는 그 시민들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 제가 굉장히 낮게 나왔을 때도 있었는데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 개별적인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뭐 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더 시민 여러분께 정권이 다가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이나 도원님들 줄서기 문제가 되는 건데 좀 제가 가볍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답변을 하는데 오해 소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역이 줄 세우는 건 봤지만 현역이 아닌 사람이 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줄을 서면 내가 다음번을 보장하겠다든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낙선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될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권한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줄을 쓴다고 시도원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저는 저를 일부 지지하는 시도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줄을 세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 자기 사람을 챙기고 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 시도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제 편에 일부가 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사람들을 줄을 세우거나 너 이리 와라 너 안 오면 뭐 다음번에 내가 돈 주면 너 뭐 배제시킬 거야 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답변해요. 예. 제가 이렇게 정시장님으로 현장 행정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계절분류자들 현장을 좀 갔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법률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화재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법률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계절 근로자들을 자기 집 어디다 할 수 없으니까 안방에다 놓고 자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뒤바뀌어질 분들 주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숙사를 마련한다는 건 참 좋은 정책이고요. 그러면 이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북부 지역이 좀 있는데 북부 지역이 어떻게 그 기숙사를 좀 건립을 어디 분방의 기숙사를 어떻게 건립을 할 수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계절 근로자가 이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면 이제 법무부에서 그 심사도 하고 법무부에서 하시지 않나요? 과거에 법사위원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계절 근로자분들 몇 번 이제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국에서 이쪽으로 올 길에 비자 문제도 있지만 오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그 규제가 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에는 안 가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도 가실 수도 앞으로 것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시면 그 계절 근로자분들이 이쪽으로 좀 손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법무부의
그런 규제를 좀 철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방안이 있는가 한번 예. 제가 이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예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유공 근로자를 그 하우스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컨테이너에 이게 재우게 되면 이게 다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유공 근로자들을 다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오히려 집 주인은 컨테이너나 하우스에 가서 기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이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유공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유공 근로자를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개인들 농가에 맞추지 않고 공공적 기관을 띄고 있는 곳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숙사를 만들고 구입한다고 하면 농가의 이런 애로점이라든가 또 근로자 측면에서도 그 복지라든가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시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책임이 있는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탁기관을 농협으로 선정해 농협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농협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요가 사실은 이 국권 위주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권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이게 성공적인 모델을 든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도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뭐 또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먼저 하나는 저는 국권 쪽에다가 그런 회사를 실시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확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